설령 민주당이 헷가닥해서 탄핵 시도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이고 한덕수가 국가를 살린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나라를 구할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6대 악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부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부권이란 단어를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막 퍼뜨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람, 불통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만들려고 민주당 정부일 때, 문재인 정부일 때는 이게 나라 망치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지들도 다 알아. 이놈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나라 망치니까 통과 안 시켰던 악법들을 윤석열 정부 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이 제2 요구할 거 알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부라는 단어를 써서 대통령의 불통 프레임, 독선 프레임을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2 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의결해달라. 국회가 제2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편하게 제가 가끔씩은 거부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모두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좌파들에게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부권보다는 제2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라도 조금 더 자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를 행사한 법안은 6개입니다. 우선 농업과 관련된 법안이 4개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국회직원감정법 2가지인데요.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잠깐 직무정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제2요구권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좀 쟁점으로 떠올랐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거 제2요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탄핵시키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협박을 했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뚝심을 지켰습니다.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나 탄핵당해도 상관없다 라고 주변 측근들에게 밝혔다던데 정말 나라를 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걸 실시간, 아침에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자 한다라고 낮은 자세이지만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곡법 등 농업과 관련된 4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법안에는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의무매입하게 하는 독소 조항 등이 있는데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재원 배분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재해보험법도 말은 좋아 보이지만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양곡법 등과 농업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묻지마 쌀농사만 짓게 돼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은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모두 쌀농사, 벼농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이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1년에 무려 3조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으로 스마트팜이나 청년농부 육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이 쌀 의무 매입하는데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를 뚝심 있게 결정을 했고요.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중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제가 근 몇 년 동안 많은 악법을 봤습니다. 이 농촌과 관련된 양국법도 그렇고요. 방송국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겠다는 방송법도 악법이지만 진짜 역대급 악법이 바로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네. 국회 증언감정법. 이게 통과되면요.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죠. 국정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체포영장처럼 발부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든 무조건 다 국회에 강제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1년 전부터 계획해온 해외여행을 가도 1년 365일 중에 국회가 청문회 열어서 동행명령장 띡 발부하면 강제로 국회에 나와야 돼요. 국회가 검찰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를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냐? 민주당의 좌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는 진보당이나 사회 민주당인가요? 완전 옛날 통진당 떨거지들도 있죠. 그 좌파 국회의원들이요. 삼성에다 대고 너네 반도체 공정 관련된 기밀 자료 가져와 라고 하면 삼성이 그거 거부 못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이유로도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SK 하이닉스에 너네 영업기밀 가져와.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삼성과 SK의 영업기밀이 국회 자료 제출되면 그게 보안이 유지될까요? 그 민주당과 좌파 국회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세력으로 그 영업기밀들, 기술 보안 등이 줄줄 유출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런 영업기밀들이 중국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방부와 국정원한테도 군사안보, 군사기밀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거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군사기밀이 북한한테는 안 넘어갈까요? 중국한테 안 넘어갈까요? 참 놀랍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덜커덩. 이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버티지 않았다면, 이거 통과되면요, 대한민국 기업과 군사 안보 전체가 민주당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정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요.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되고 피 튀기게 여론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제의 요구를 안 합니까? 어떻게 거부를 안 합니까? 이거 제의 요구 안 하고 거부 안 하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내란에 준하는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기업의 영업기밀, 군사안보 국회에서 요구만 하면은 이게 참 웃기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말 많은 악법을 봤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최악의 법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탄핵도 불사하겠다면서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 반발하고 난리치겠죠.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3분의 2가 모여서 이걸 부결시키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국회 증언감정법은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국회, 특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모든 군사안보 시설을 다 자기들 손아귀에서 들여다보는 그 민주당 국회 독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에 우리가 전선을 치고 싸워야 되지만 헌재 생중계까지도 본질적으로는 이 국회 감정증언법 개정안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권한대행 보고 내란 수개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민주당 죽어도 탄핵 못합니다. 사실 우리 보수지형이 봤을 때는 탄핵하라면 해라. 탄핵해주면 더 좋아요. 일단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민들이 야, 저 민주당 진짜 탄핵 중독 정당이네 라고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그 탄핵 과정에서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겠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한대행에 대행이 들어서면 권리가 더 줄어드는데 권한대행도 못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탄핵시키면 이제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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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까지 나올지 몰라요.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못합니다, 민주당. 협박만 하지.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12월 31일에 내란 상설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적 특검이라고 거부를 해도 제2요구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도 못합니다. 역풍이 두려워서. 그리고 설령 민주당이 헷가닥해서 탄핵 시도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이고 한덕수가 국가를 살린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